2016 영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가로수 마네킹 강서연 란제리도 망사 스타킹도 액세서리도 색 바른 바바리 코트도 한데 뒤엉켜 있던 갑판대 가을 정기 세일을 마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에 마네킹들이 서 있다. 가로등 불빛이 훤하게 조명을 비추는 쇼윈도우. 은행나무의 옹이가 생식기처럼 열려 있다. 저 깊은 생사는 늪에 슬그머니 발을 넣어보는 저녁. 어둠이 황급히 제 몸을 재단에 커튼을 친다. 첫눈이 내린다. 칼바람 따라가며 천을 박는 발자국들. 재봉틀 소리에 맞춰 나무의 몸속에서도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길도 불빛도 사람들도 왕십리 돼지껍데기집 화덕 위에 불판으로 모여든다. 올해의 유행은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패션. 마지막 단추까지 꼼꼼하게 채운 새들은 어디까지 갔을까? 오래 서 있어서 아픈 플라타너스 무릎에 가만히 손을 넣는 홑겹의 흰 눈발. 가로수 마네킹 강서연 시인의 시입니다. 진짜 마네킹이 있기도 하고 또 가로수를 그냥 마네킹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눈 오는 저녁에 어느 길거리 풍경을 또는 화자의 그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사를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란제리도 망사 스타킹도 액세서리도 색 바른 바바리 코트도 한데 뒤엉켜 있던 갑판대라고 하네요. 갑판대. 가을 정기 세일을 마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의 마네킹들이 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첫눈 오는 날, 그러죠. 첫눈 오는 저녁에 화자가 어떤 자리하고 있는 또는 뭐 화자가 속해 있는 그 장소에 어떤 그 감상적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왠지 이렇게 뒤엉켜 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또 가을 세일 마치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뭔가 막 마무리되고 있죠. 뭔가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의 마네킹들이 서 있다. 이 알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뒷말에 뭔가가 또 그 비슷한 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줍니다. 네, 가로등 불빛이 훤하게 조명을 비추는 쇼윈도우. 네, 은행나무 옹이가 생식기처럼 열려 있다. 근데 쇼윈도까지 보신다면은 뒤엉켜 있는 이 부분 좀 먼저 봐요. 이게 맞춤법 검사기에서도 잘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됩니다. 원래 본 용어과 보조 용어는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니까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데 이렇게 파생어가 본 용어니 파생어이고 그러니까 복합어죠.
파생어나 합성어를 복합어라고 해요. 그게 3음절 이상일 때는 이 부분을 뒷말을 반드시 띄어서 씁니다. 보조용어를 반드시 띄었습니다. 그 다음 은행나무 옹이가 생식기처럼 열려있다 라고 했는데요. 은행나무 옹이가 뭐죠? 옹이? 은행나무가 N만큼, 글쎄요, 은행나무 옹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인은 눈에 감각되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미를 가지고 쓴 것 같아요. 나뭇가지 나무하고 관련된 이름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옹이. 이 옹이가 뭐죠? 옹이? 은행나무에 옹이가 생식기처럼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나무하고 관련된 어떤 명칭들을 잘 알아두면 좋죠. 옹이라는 것은 가지가 잘려서 좀 한 10cm, 15cm 좀 이렇게 구루터기가 남아있죠. 가지 자르고 나서 가지를 몸통에 딱 붙여서 자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떼서 자르잖아요. 이렇게 몸통에서 좀 떨어지게 자르면 구루터기가 생겨요. 구루터기가 생기면 그 구루터기 그러니까 동강이라고 해요. 나무 토막 같은 거, 그것을 그 옹이가 생식기처럼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끝 부분이 벗겨져서 여기는 이제 남자 생식기를 말하죠.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남자의 생식기처럼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 깊은 생사는 늪에 이 조금 단어를 좀 더 해볼까요? 이렇게 옹이가 있으면 나무 구루터기는 잘 아시죠? 이렇게 좀 나무를 베면 그 남아있는 어떤 그 토막을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옹두리라는 게 있어요. 옹두리. 이게 좀 만약에 옹두리라고 썼으면 여성 생식기를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옹두리는 좀 약간 패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옹두리 같은 거는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부분이 있죠. 마치 혹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옹두리라고 해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데 그 부분에 좀 구덩이 같은 게 많이 패여 있죠. 그런데 이제 혹처럼 볼록해져 있긴 한데 구덩이처럼 많이 패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둥치라는 말이 있죠. 둥치는 뭐죠? 나무뚱치라고 해서 나무 밑동을 말합니다. 나무 밑동 아랫부분. 그리고 또 다른 말 없을까요? 우듬지라는 말도 있죠. 우듬지. 나무 그 꼭대기, 그죠? 나무 꼭대기 부분을 우듬지라고 해요. 나무 가지 끝부분. 네, 그리고 저 깊은 생사는 늪에 슬그머니 발을 넣어보는 저녁. 이 생사는 늪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그냥 평범한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시 읽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워낙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 할 정도로 식물들과 좀 친해요. 은행나무 암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은행나무 보면 암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모양만 보고도 근데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깊은 생산의 늪이라고 했는데 나무를 보시면 생산의 늪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을이 지나서 겨울로 갈 때 은행나무 열매들이 잔뜩 달려 있죠. 근데 이제 나무를 보시면 가지를 원줄기라고 그래요. 줄기, 몸통을 원줄기라고요. 원줄기. 네. 그리고 가지를 가지줄기라고 그래요. 가지줄기. 그러니까 원줄기가 밑부분, 원줄기에서 밑부분을 몸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몸통 부분을 원줄기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가지가 많이 나가지고 잎이 무성해지는 부분, 밑부분은 그냥 몸통이라고 한다면 가지가 무성하게 나서 이렇게 이파리도 많이 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나무머리라고요. 나무 갓이라고도 하고 나무 머리라고도 하고 수두 한자어로 수두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관이라고 하죠. 수관 머리 숫자에 갓관자 써가지고 수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생산의 늪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거기에 슬그머니 늪이니까 이제 발을 넣어본다라고 하죠. 저녁이 발을 넣어본다라고 합니다. 네, 왜요? 거기 저기 옹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식기 어떤 남자의 생식기처럼 생긴 옹이가 있는데, 네, 거기에 슬그머니 저녁이 생산의 늪에 발을 넣어본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르듯이 그죠? 그 옹이가 있는 옹이를 어떤 연인이라고 친다면 그 옹이가 있는 어떤 집에 들르듯이 이렇게 그 생사는 늪에다가 생사는 늪에 발을 살짝 넣어본대요. 누가요? 저녁이 이렇게 저녁이 그렇대요. 저녁이. 네. 어둠이 황급히 제 몸을 재단해 커튼을 친다. 네, 이렇게 어둠이 저녁이라는 존재가 나무 그 옹이가 있는 그죠? 옹이가 있는 그 생산의 늪 그죠? 나무 머리 부분 생산의 늪에 발을 살짝 들여놓은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방문하듯이 방문을 하니까 어둠이 제 몸을 재단해서 저녁은 시간적 의미고 어둠은 어떤 공간적 의미죠. 그 어둠이 황급히 제 몸을 재단해서 커튼을 친다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머리 부분을 어떤 신방으로 만드는 거죠. 신방으로 만든다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은 그 수두, 즉 나무 머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어쩌면 첫눈 오는 밤 데이트할 남자친구를 소망하는 어떤 그 애인이 없는 여자를 이렇게 상정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린다. 네, 첫눈이 내린대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첫눈이 와요. 네, 첫눈이 내린다. 칼바람을 따라가며 천을 박는 발자국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거리에 어떤 그 풍경이 나오기 시작하죠. 칼바람은 굉장히 싼 어떤 그 차고 추운 바람을 말하죠. 칼바람을 따라가며 천을 박는 발자국들. 사실은 칼자국을 맞아가며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제 어쩌면 그 천을 박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자국 소리를 커튼을 만드는 즉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커튼을 만드는 어떤 발자국 소리로 화자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추운 바람 아주 매서운 바람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그런 재봉틀 자국. 그러니까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커튼을 만드는 재봉틀의 어떤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네. 상상력이 참 대단하죠. 칼바람. 매서운 바람을 칼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바람칼은 뭐죠? 바람칼이라고 하는데, 바람칼은 바람을 자르기 위한 칼이 바람칼이죠. 새의 날개를 바람칼이라고 합니다. 새의 날개. 네. 이걸 바람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재봉틀 소리에 맞춰 나무의 몸속에서도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조금, 시인이 아무래도 이걸 염두하고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지만, 시인도 조금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나무의 몸속이라면 어쩌면 아까 저녁이 꾸민 그 신방이기도 하죠. 신방. 네, 바람개비가 돌아간대 그 안에서. 그래서 저녁이라는 존재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화자는 좀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을 그런 어떤 은행나무 머리 부분에 신방을 꾸민 저녁을 부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화자의 생각이죠. 길도 불빛도 사람들도 왕십리 돼지 껍데기집 화덕이에 불판으로 모여든다. 올해의 유행은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패션. 네, 여기까지. 회자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회자 된다. 회자. 이 회자가 뭐죠? 회자. 사람들은 이렇게 화덕이에 불판에 모여들어서, 이제 길거리의 풍경은 이거죠. 사람들이 어떤 아주 첫눈이 오는 날, 대단히 어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다기보다는 추우니까 어떤 술집 같은 돼지 껍데기집 화덕 같은데 모여가지고 불판으로 모여들어서 회자 이야기를 하죠. 회자 된다 할 때 회자가 무슨 뜻이에요? 회는 이 회자가 아니고 이 회자죠. 이렇게 회자에 고기 구울 자자를 씁니다. 이게 회자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날고기죠. 구울 자자는 구운 고기, 그러니까 날고기와 구운 고기를 의미하는데, 고기를 입안에 넣었다 뺐다 하듯이, 또는 회자, 즉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즉 회자된다 이 말은 조금 칭찬의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 들으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즉 회나 구운 고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듯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회자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올해의 유행은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패션. 마지막 단추까지 꼼꼼하게 채운 새들은 어디까지 갔을까? 마지막 단추까지 꼼꼼하게 채운 새들이래요. 새들은 새들인데 아주 추위에 떠는 새들이고, 외로운 새들, 그죠? 외로운 새들이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난한 새들이야. 예, 추위에 떠는 새들 어디까지 갔을까? 오래 서 있어서 아픈 플라타너스 무릎에 가만히 손을 놓는 홑겹의 흰 발이라고 했는데요. 네, 흰 눈발, 네, 홑겹의 흰 눈발이라고 했어요. 이 플라타너스의 캐나다 국기에 플라타너스가 잎이 그려져 있나요? 플라타너스. 한국어로 플라타너스가 우리
한국어 남한 그러니까 남쪽 한국어로는 방울나무라고 아니 버즘나무라고요. 버즘나무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거를 방울나무라고 합니다. 방울나무라고 해요, 북한은. 근데 이 버즘나무는 장점이 도시 가로수로서 아주 유리한 좋은 점이 있어요. 잎이 넓어서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향기를 품고 있어요. 버즘나무는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겨울에도 그 냄새가 있고 아주 그 숲에 오래된 숲의 냄새가 배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이 플라타너스. 근데 이제 플라타너스도 뭐를 많이 해요? 전지를 많이 합니다. 전지가 뭐죠? 그 전지. 전지가 그 나뭇가지 자르는 거. 네. 자꾸 나뭇가지를 자르니까 플라타너스도 뭐가 많아요? 그 아까 그 저기 옹이가 많죠. 옹이. 네, 옹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 서 있어서 아픈 플라타너스 무릎에 물론 오래 서 있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상처도 워낙 전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은 나무이기도 하죠. 네, 무릎에 가만히 손을 얹는 홑겹의 흰 눈발. 이 눈발이 그저 뭐랄까 그 고단한 삶을 사는 어떤 이 가난한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흰 눈발이 내리는 것은 그냥 아픈 곳을 만져주는 그런 위로 정도인 거죠. 그냥 그런 따뜻한 위로 정도. 그 첫눈이라는 것이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휘황찬란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그러니까 날씨는 어떤 좀 화자가 생각하기에 왜 시간과 날씨가 그렇게 어떤 뜨거운 첫눈 오는 저녁을 뜨겁게 보내는가? 왜냐하면 어떤 그 거리는 그렇게 휘황찬란하니까 남들은 그렇게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거리는, 즉 화자가 속해 있는 가난한 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돼지 껍데기집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나 하고 불판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흰 눈발은 어떤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다친 마음에 그런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사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흰 눈발을 위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가로수 마네킹 강서연 시인의 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